카이엔? 그럼 빨리 타봐야지. 가야지. 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누구나 한번 타보고 싶은 차량이죠. 포르쉐 차량이고요. 카이엔을 만나보겠습니다. 개구리를 닮은 얼굴은 분명히 개성이 있고요. 좀 독특한 모습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도로에 나타나면 시선을 강탈하게 됩니다. 여기에 4개의 램프는 뭔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격은 13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틴티드 컬러가 입혀지면 200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에 장착된 휠은 21인치 휠로요. 19인치, 21인치, 22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S 스파이더 휠인데 포르쉐에서 이 휠까지 제외한다면 사실 개성이 너무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휠의 가격은 무려 480만 원입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마치 이 부분을 위로 잘라 놓은 것처럼 보시면 다른 911 차량처럼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럭셔리 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포르쉐는 처음부터 스포츠카 브랜드죠. 벤츠나 BMW에 고성능을 얹혀놓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가격은 노멀을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에서 시작이 되고요. 다른 수입차의 경우 기본적인 옵션 또는 풀옵션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포르쉐는 소위 깡통, 즉 모든 것을 다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방식이라서 기본 차량 가격에 여러분이 정말 아껴서 하신다고 해도 최소 2천만 원, 그리고 3천, 4천 정도는 돼야 그래도 포르쉐만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본 노멀의 경우 3.0, 6기통 347마력에 45.9kg 포스미터이고요. 제로백은 6.2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GLE 쿠페 또는 BMW X5와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의 디자인 절정은 바로 후면부 디자인이죠. 우선 테일램프는 간결하게 떨어지고요. 앞에 있는 헤드램프처럼 4개의 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멀과 쿠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쿠페에서는 날개처럼 쭉 펼쳐지죠. 포르쉐 마니아라면 아마 이 리어 스포일러의 디자인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언제 봐도 세련된 느낌의 카이엔 디자인,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럼 실내도 빠르게 보시죠. 카이엔 실내 공간은 어떨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 한마디로 럭셔리합니다. 간결하고요. 참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계기판의 디자인은 중앙에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계기판이에요. 그리고 좌우에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4개, 5개, 이렇게 5개의 원형 계기판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양쪽 2개씩은 계기판이 원형 계기판이 아닌 모니터, 디스플레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왼쪽 디자인부터 보시면 휠 마우스처럼 생긴 버튼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차간 거리를 조절하거나 그리고 외부 온도들을 표시하는 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G가 사륜 구동 배분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압력 등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으로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왼쪽 화면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5개의 원형이 주는 감성적인 부분들은 볼 때마다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시인성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깡통 모델인데 이렇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모르고 아마 카이엔을 보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티어링 중앙부 한번 볼까요? 포르쉐만의 방패 로고가 제공되고요. 이 방패 로고는 헤드레스트 상단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제가 일주일간 시승해 보면서 처음으로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 변속기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앉은 자세에서 팔을 뻗쳐서 팔목 정도가 닿는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변속기까지 위치가 조금 이렇게 팔을 완전히 펴야지 닿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보통 이렇게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거리감에서 아쉬웠고요. 팔을 지지하게 하려는데 없습니다. 이분이 없어서 결국 운전을 하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놓게 되면 손 안에서 변속기 위치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속기 위치가 처음으로 제일 아쉬웠고요. 저의 경우 한 손에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그리고 변속기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느낌이나 좀 위치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운전할 때 여기를 잡아서 보통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조금 먼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아쉬웠던 점은 이 변속기 앞에 있는 비상 버튼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 버튼이 보이는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눌러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또한 비상 버튼 앞에는 볼륨과 버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 손가락 끝이 저보다 손가락이 긴 분들 많겠지만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역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는데 운전 중에는 이렇게 잡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불편하지만 이제 알고 이 위치가 다 기억이 난다면 자연스럽게 조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아쉬웠고요. 운전석에서 본 기아 콘솔 쪽 위치를 보면 위쪽에는 공조 버튼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작동할 때마다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여주게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볼륨 버튼들하고 그리고 비상 버튼은 저는 이걸 거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빨리 눌러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 근데 익숙해진다면 이렇게는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될 때라도 이 기아 노브 때문에 걸린다는 점이 조금 좀 불편하게 느껴졌고요. 좋았던 점은 이 송풍구를 조작하는 부분들인데요. 공조기를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큼지막한 온도들이 표시가 되고요. 온도는 이렇게 토글 버튼을 통해서 아주 기분 좋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풍량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고요. 실제 포르쉐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충분한 송풍량, 즉 운전자나 동승자가 원하는 쾌적한 양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 카이엔의 송풍 능력은 좋다고 판단할게요. 온열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온열 능력도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여야 될 기능이 없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통풍 시트 기능이 여기서 표시가 되고 비슷한 디자인에 누르게 되면 파란색 점등이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1억이 넘는 포르쉐 카이엔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옵션이고요. 꼭 선택해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포르쉐가 제네시스 브랜드처럼 여백의 의미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는 파즘이라고 해서 PASM,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깡통 모델을 구입하시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더라도 이 기능만큼은 꼭 넣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어쩌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잠깐 영상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시내 주행부터 좀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셀렉터 버튼을 통해서 노멀, 스포츠 플러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거는 단지 어떻게 보면 엔진 출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서스펜션에 대한 PASM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건 사실 반쪽짜리 기능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차량을 처음 봤고 야 포르쉐 차량이잖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에는 파즘이라는 그 기능 자체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로 좋은 차들을 가지고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스프링의 감쇄력과 기본 쇼업 쇼바로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동해 보면 차량이 좀 이렇게 꿀렁꿀렁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하나 기능 때문에 포르쉐의 어떤 자세를 못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도로에서는 차가 그렇게 울컥거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 조금만 바닥이 안 좋아지면 차가 가우뚱가우뚱해요.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어제 캠핑도 가봤는데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지러워? 그냥 이거 포르쉐인데 그래도 이 차량이 포르쉐인데 파즘,
PASN 기능이 빠졌는데요. 이 빠짐의 약자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메이저먼트 기능 자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굳이 뭐 에어 서스펜션까지 넣는다, 이건 여러분의 취향이겠지만 포르쉐 차량에서는 파즘 기능만큼은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서스펜션 옵션들이 한 3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본 하나 정도는 놓치면 이 포르쉐가 아니라 좀 나쁘게 평가한다면 대중차의 SUV와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는, 여러분께 시승해서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 코스 있죠? 과연 제 이 뒤통수를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포르쉐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끝까지 한계치에 부딪히는 성능을 테스트해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시내에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께 좀 솔직히 보여드릴게요. 시내를 주행할 때는 나긋나긋한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성난, 포르쉐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편안한 차량 같아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이유가 허리 부분을 받쳐놓는 부분이 긴장되지 않고요, 굉장히 볼스터 부분이 넓은 편이에요. 여기에다 시트도 단단함보다는 적당히 좀 푹신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치 벤츠 시트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에 힘을 주는 순간 이 차량의 성향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처음 이 차를 타고 나서 가속 페달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2급의 차량 또는 최근에 국산 차량도 고급 차량에서는 오르간 페달을 제공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서 눌러주는 방식인데 포르쉐 카이엔은 그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달려있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 방식의 차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름이 굳이 다리를 보지 않더라도 다리에서 무거워진 부분 때문에 느낄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 시 자주 오는 곳인데요. 이곳은 고속 방지턱이 뭐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일단 작은 방지턱을 넘어가 볼게요. 속도는 한 35km.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 잘 잡아줘요. 뭐 그건 뭐 포르쉐라면 당연한 것이겠죠. 좀 더 높은 방지턱입니다. 똥이 여진이 있는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차가 4개의 서스펜션에 코일 위에 쇼급쇼바 부분에 진폭 가미형 서스펜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뭐 국산차로 얘기하면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또는 카메라로 읽고 보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방식이 아닌 기본 서스펜션에서는 일반 국산 차량보다 뭐 차이를 굳이 따진다면 좀 강성이, 좀 탄성 지수가 높은 스프링이 적용됐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좀 자세를 더 잡아주거나 하는 느낌은 아쉽게도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파즘 옵션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탄탄한 주행 질감을 뭐 당연히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쩌면 이 포르쉐 차량을 타고 나서 이게 포르쉐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 와이프나 또 제가 혹시나 해서 포르쉐 커뮤니티에 갔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포르쉐에서 뭐 옵션들을 최소한 좀 현명하게 옵션을 선택하시는데 파증 기능만은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직접 몸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기본 상태에서는 뭐 국산 제네시스 차량 GV80이나요 또는 뭐 BMW의 뭐 얼마 전에 영상으로 알렸던 뭐 6M 이런 쪽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 X5보다도 훨씬 물러간 상태. 그래서 좀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왔다 갔다 롤링은 정말로 많이 심한 편이고요, 이 차급에서. 다행히 피칭 부분들은 포르쉐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피칭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 브레이크가 제가 알기에는 4P와 후륜 쪽엔 2P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본 브레이크의 상태에서도 이 깡통 모델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여러분이 속도를 한계치까지 끌고 간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도로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롤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롤링이 점거가 높은 SUV, 그리고 이 포르쉐의 그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앞에는 뭐 W10원이고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인데,
이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폭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ASM 기능 하나가 안 들어간 게 포르쉐한테는 거의 충격적으로 좀 아쉽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가속력은 막 펀치력이 강해서 쭉쭉 밀어주는 스타일은 아쉽게도 3.0 차량에서는 뭐 경험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6기통 3.0 엔진이 실망스러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강한 펀치력 그리고 파워풀한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3.0보다는 4.0 엔진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것 같네요. 기본 브레이크도 이 정도인데 최상위 브레이크에서는 앞에가 10개 피스톤으로 잡히더라고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거의 옵션가가 1,4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타신 분들의 말로는 뭐 내리꽂는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제 성향으로 본다면 뭐 적당히 느긋느긋한 운전을 하다가 빠른 움직임에서도 기본 다른 뭐 프리미엄 차량들보다 이 브레이크의 기본 브레이크의 성능은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 서스펜션도 굳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좀 단단한 에어 서스펜션을 가진 BMW의 차량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하지만 뭐 에어 서스펜션은 분명히 잔진동을 많이 걸러주기 때문에 그 차이라는 것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포르쉐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빠진, 즉 파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포르쉐는 제 기준이라면 좀 포르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는 정말로 큰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쉽죠. 근데 포르쉐의 뭐 옵션들이 뭐 브레이크만 해도 뭐 최대 뭐 1,400, 오디오도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PASM 이게 이 기능이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외부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옵션을 선택하실 때 적어도 이 옵션만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 옵션 자체가 아마 마칸이나 카이엔 노멀 모드에서만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에서는 당연히 기본화되어 있는 옵션이라서 여러분들이 포르쉐의 노멀 모드를 혹시 선택한다면 PASM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시승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길, 특히 도로에서 시내 도로만 다니시지 마시고요. 산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바닥이 안 좋은 쪽 노면도 타보셔서 꼭 포르쉐이기 때문에 뭐 완벽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보다는 체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2부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시승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노브 하단에는 파킹 버튼하고 이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건 제터리 기능입니다. 이걸 빼서 아마 다르게 개조를 하실 수도 있고 파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이 크지 않아서 사실 빼도 어떤 수납 공간의 역할은 크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 예쁜 디자인은 다 좋은데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올려놓을 공간이 없죠.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 컵홀더에 뭐 마운트를 넣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암레스트 콘솔 쪽인데요. 암레스트 콘솔 쪽입니다.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커다란 수납 공간은 아니에요. 손목 몇 마디만 들어가, 반도 안 들어가니까. 반도 안 들어가는 깊이에 이쪽에는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을 선택한다면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C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사용하실 거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저 같은 경우라면 스마트폰을 놔두고 집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포르쉐 카이엔의 수납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멋진 디자인도 좋지만 실제로 수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도어 트림 하단에 커다란 양쪽에 도어 포켓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 수납 공간의 능력은 거의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 도어의 트림에 있는 버튼들의 위치인데요.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손 위치가 한 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뭐 톨게이트 등에 왔을 때 창문을 여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랬을 때 보통 한 요 정도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낮고 뒤에 있다 보니까 누르고 여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익숙해진다면 좀 평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오디오도 뭐 경쟁사 대비 괜찮은 음질을 들려주었고요. 보스를 선택하면 추가 요금이 200만원, 그리고 부메스트 3D 오디오의 경우 870만원을 추가됩니다. 자, 그럼 1열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도 한번 볼게요. 2열의 공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2급 차량에서 2열의 공간 정말 중요하죠. 지금 제가 편한 자세로 한번 앉아 볼게요. 동급 차량 중에서 뭐 X5나 또는 벤츠 GLE 차량 같은 게 있는데, 현재 레그룸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굳이 재지 않아도 2개 이상이 나와요. 2개 이상이 나오는 차량들은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인데, 이 차량은 후륜 베이스의 차량이라서 후륜 구동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은 정말 좁다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차량급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여유로운 레그룸을 보여줍니다.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사륜 센터 터널 쪽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다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센터 터널의 경우 굉장히 높아서요. 자, 제 손바닥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굉장하죠.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낮춰지는 추세인데 높이는 많이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에서 착장함을 포함한 2열의 공간감에 있어서는 그래도 동급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기본 시트의 경우 1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뭐 벤츠 시트처럼 굴곡이 없는 편안한 그냥 소파에 앉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열에서 헤드룸 공간도 정말 중요한 기준이죠. 이 차량의 헤드룸은 썬루프가 제공되는 차량이지만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좋네요. 중앙에 팔걸이, 뭐 화려하진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이 정도라면 2열의 거주성에 있어서는 이 동급의 어떤 차량들보다도 좋다고 할 수 있고요. 2열 공간에서 눈을 사로잡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2열 공조기입니다. 디자인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도 만족도가 좋네요. 특히 다른 차량보다 이 토글 버튼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토글은 촉감도 좋고요.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바람도 작아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은 어쩌면 포르쉐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B필러 부분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제공되기 때문에 B필러, 그리고 중앙 센터 콘솔 뒤쪽에서도 송풍구가 제공되기 때문에 2열은 아무래도 레그룸을 포함해서 그래도 동급에서 가장 좀 괜찮은 거주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카이엔, 소위 깡통 모델의 경쟁력을 살펴보셨는데, 실내 공간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외부의 디자인은 사실 화이트 색상의 경우 좀 이런 부분에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블랙을 선택하신다면 깡통 버전이든 아니면 상위 트림 버전이고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부분 살펴봤는데요. 카이엔 과연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줄지 2부 영상에서 체크해 보시죠.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